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여긴 본방보다 편하니까요. 예, 편하게 맞습니다. 예. 자, 아까 관전 포인트 여쭤봤는데요. 이제 오늘 일단 토론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보시기에. 토론이 예. 이게 이제 사실 미래에 대한 정책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금이 아니고 어음이잖아요. 예. 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예, 실제 예.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좀 변화 가능성도 있고, 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가 나중에 뭐 예. 사과한 적도 여러 예. 번 있고. 그래서 검증하는 게 사실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약에 대한 검증 말씀이시죠? 아니 여러 가지 이제 검증. 예. 그 흔히 말하는 서로의 네거티브 부분을 그렇죠. 검증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포괄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예. 요즘은 뭐 옛날처럼 흑색 선전 네거티브는 별로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선거법 허위사실 예. 그 처벌이 굉장히 강하기 예.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온 게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큰 이게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중요한 거겠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점이 예. 가장 뭐 불꽃 튀게 설정이 이루어질 거고 국민들도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 후보 구도는 어떻게 오늘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양강 뭐 공격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하세요? 이재명 후보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는 건 네.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는 뭐 모두 때리기 하겠죠. 모두 때리기. 양 후보를. 심상정 후보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에 칼끝을 대는가요? 후보는 아마 박수를 더 받으려면 예. 민주당하고 좀 차별화해야. 예. 아니면 자꾸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후보 예. 포기하라고. 예. 이제 정의당 앞으로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예. 것은 이번에 의미 있는 지지율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좀 근데 약간 지금 상황으로는 안 어려워 좋은 보이는데 상황이- 그걸 또 포기하면 당이 또 뭐 없어지는 거의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심상정 후보면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까 하연님 오시기 전에 패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안철수 후보의 그 질문 태도를 보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에 동의하세요? 나중에 이따 질문하는 걸 자세히 보면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윤 후보의 좀 우호적이라든지 뭐 좀 봐준다든지 전혀 없을 거예요. 똑같이 강하게 하는데 50대 50 정도로. 근데 이제 어쨌든 전공교체 여론도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아마 거의 동일한 강도로 이렇게 때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바람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리야. 그 아까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김하고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모셔야 되는 큰 어른이죠. 그런데 지금 감정은 약간 분명히 상해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근데 지금은 다 누구일 때가 됐죠. 뭐. 그런가요? 지금 뭐 꽤 지났잖아요. 고집이 세시잖아요 그분이. 그래도 항상 이제 김종인 대표가 오랫동안 그 정치권의 큰 어른으로 계실 수 있는 이유는 공사 구분이 명확하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도 만날 수 있다. 약간 그 뉘앙스가. 그건 이제 그분의 독특한 포지션이죠. 사실 정치인들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뭐 철새라고 비난받기 일쑤인데 사실 최고 전문가는 여야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양쪽 모두 다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상당히 뭐 정치 국보 같은 존재시고, 근데 저희들은 뭐 어쨌든 끝까지 모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하연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라면 저쪽 상대편에도 탐을 내서 저쪽하고 또 손을 잡으실 수도 여기 왜냐하면 끝에 나가실 때 안 좋게 나갔기 그러면 첫 때문에.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후보 자꾸 민주당에서 올 수 있다 하고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안 갈 거고요.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 또 분이 그죠?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뭐 본인의 그분에 대한 큰 결례예요. 네.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말씀을 모호하게 하시는 거는 그분 특유의 어떤 약간의 그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모호하게 지금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이니까 뭐 윤석열 후보 진영에도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쪽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내팽개치고 버리고 저쪽 갈 가능성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선이 뜨거워질수록 각 진영은 자기들 유리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양쪽이 이제 들어보면 저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제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판단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바라는 분들은 또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 네, 그렇죠. 뭐 끝까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안 가고 우리 쪽하고 좀 가까워지면 이게 그쪽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런 스탠스 유지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자업자득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오늘 토론도 그렇고 양자 아까 말씀하시지만 그 정도 조건이면 양자도 이루어질 것 같던데 아까 하연님 말씀하신 근데 사실은 저는 토론할 마음이 없었다. 무자료, 아예 자료 없이 오는 게 그렇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였으면 다른 후보에도 요구를 했을 텐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 일관성의 기스가 난 거거든요. 바로 다음 날에 있는 토론에는 무자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예 무자료였던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하연님도 말씀하시고 그 전에 이제 신성범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그 정도 조건이라면 충분히 어떤 방송사가 주관하면 이루어질 것 같던데요. 양자 토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기본 자료 정도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만한 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뭐 판넬도. 뭐 아니면 여기 뭐 써온 뭐 이렇게 A4 용지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 기초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언론사는 특히 또 국민들도 그러실 거. 왜냐하면 그렇죠. 뭐 말씀하시면 4명 있으면 뭐 얘기하다 툭 끊기고 또 그 시간 되고 이래가지고 답답함 이 치고받고가 좀 이루어져야지 사고의 깊이를 끝까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자 막 이렇게 되면 좀 끊기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윤 후보가 이제 검증 토론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수사 검사로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 부분은 자신 있다 이거죠. 잘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언론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분야를 안 정해놓으면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분야의 어떤 검증통에 자기가 유리하다면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제가 짐작을 하건대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무식함을 드러내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그 한마디가 없으면 한 분야만 예를 들어서 1시간도 하잖아요. 뭐 이거 하면 또 꼬리 물고 이거 물어보고 해서 다른 분야를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대장동 오늘 대장동은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역대 이제 대선 토론을 보면 뭐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그렇죠. 나누잖아요. 그럼 대장동 이슈는 외교 안보 빼놓고는 다 걸리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성남시청이 관여했으면 그렇죠. 이게 정치 분야고. 뭐 갖다 붙이면 다 들어갈 수 있죠. 부동산이니까 사회 분야, 이쪽도 경제 분야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이러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칸막이를 못 하겠다는 게 국힘 주장 아니었나요? 아니 민주당에서는 아예 주제를 하자. 주제로 하자 그랬잖아요. 주제로 하자. 거기서 그러니까 분야로 정하는 거는 우리도 뭐 그건 충분히 타협이죠. 저희는 왜 이해관계가 갈렸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 두 쪽의 양쪽 진영에서는 서로가 그러니까 그 의도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만 주기장창할 것 같으니까 딱 주제를 정하자 이런 것 같고. 그러니까 구정 때 대장동 이슈나 이재명 후보의 약점만 주로 회자되는 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정책 토론 같은 경우는 크게 화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정책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많이 안다, 전문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한쪽 주제에 계속 왜냐하면 주도권 토론이 우리 쪽 시간도 있지만 이 후보 쪽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평한 거거든요.
아니 서로 공수 주고 받으면 우리는 저쪽 약점을 주로 파고들고 저쪽은 우리 쪽 약점을 파고들 거 아니에요. 예. 참 하여튼 양자 토론 보고 한번 보기 힘들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희들도 뭐 보면 그런 거죠. 아무튼 이재명 후보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다더니만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저 어떻게 보세요? 그제 설 때 좀 화제가 됐던 김혜경 씨의 어떤 공직자 사용 논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민주당이 키운 거예요. 예. 이제 배우자 리스크. 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가 바로 자기한테 화살로 날라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초밥 소고기 그리고 그 7급 그분 실제로 이제 심부름했던 분이 집안에 들어가서 옷 정리도 하고 냉장고 정리까지도 했는데 그 집주인은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을 자꾸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들끓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오늘 입장문 낸 거 보면 사과했죠. 그리고 감사 요청. 사과한 것도 사실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실 몰랐다는 식으로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만약에 열쇠를 줬거나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하고 지금 하여튼 이재명 후보 측 그 주장은 배모 씨, 5급 배모 씨가 과잉 충성 때문에 7급을 시켰다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배우자는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근데 관여를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조사를 해서 하여튼 사실관계 빨리 밝혀봐야죠. 그렇죠. 오늘 약도 그렇고 폐경기 때 먹는 약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약을 먹을 리도 없고 여러 가지 보면. 또 그 사실관계를 지금 수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감사 요청했으니까 사실관계 파악하고. 아닌데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당사자가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 7급.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공무원인데 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민주당 패널은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 공과 사의 영역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국의 단체장들 제가 들었는데요. 단체장들 다 들고 일어날 말이에요. 아 그래요? 엄격히 그 사실관계 잘 몰라서. 뭐냐면 근데 제가 들어도 그 얘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못 가는 자리에 예를 들어서 부인이 가고 하면 공적인 행위인데 거기는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건 맞는 얘기죠. 그건 그 정도는 양해를 하죠. 근데 완전 사적인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이 그렇죠. 중요하네. 집안에 옷 정리를 해주고 먹을 걸 배달시켜주고 개인 그리고 후보가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만약 그랬다면. 그렇죠. 그런 거는 요즘 못 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장동 케이스 오늘 토론이 될 주요 주제 같아서 그러는데 대장동도 오늘 세게 붙을 것 같은데요. 그죠? 대장동. 근데 그 김만배 녹취록 그 부분은 좀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죽을 카드가 있다. 죽을 카드가 가지고 있다. 카드가 있으면 진작에 죽였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가장 어떤 토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주제가 안 되죠. 내용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만 잡겠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요. 이 이재명이 이 국힘의 주장은 일관된 주장은 이재명이 큰 배우다. 그리고 이쪽에 어떤 배임을 통해서 이 업체들에게 큰 이익을 몰아줬다. 이거 아닌가요? 이게 아직 그 국힘에 계속 가지고 있는 테두리인데 민주당 주장은 이 어떤 윗선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주장의 끝이 어디 있냐면 검찰이 지금 사실 누굴 편이냐 이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양쪽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 주장은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편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50억을 수사 안 한 것도 그렇고 지금 김만배를 세게 수사 못하는 것도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틀이에요. 뭐냐면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이 수사를 엉망으로 해왔다는 게 민주당의 틀이고 국힘은 이재명 쪽 수사를 별로 안 했다는 게 국힘의 틀. 이 부분을 근데 오늘 이 말 그러니까 김만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주장할 거냐면 분명한 것은 봐라. 지금 이 윤석열을 죽일 카드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이 이 50억 부분을 이렇게 하나도 못 건드렸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했을 거고 진작 이야기했을 거고 이미 죽였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렇다는 거죠. 검찰이 이 민주당 측 주장은 뭐냐면 검찰이 자신을 수사를 세게 하려 그러면 이 윤석열이 주고 당신들 이렇게 하는 카드로 그걸 쥐고 있으니까 검찰은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적미적하면서 그러니까 김만배가 면접도 가능하고 편지도 가능하고 뭐 언제든지 검찰만 그 김만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살 수 있는 그나마 죄를 덜 받을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닌가요?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은 그게 아니고 검찰이 윤석열에 줄을 서 있으니까 윤석열 쪽에서 해가 되는. 검찰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제 답변은. 김만배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아니, 본인은 무슨 생각이냐? 검찰이 윤석열 후보 측을 지원하고 거기 줄 서 있으니까 검찰이 자기가 무슨 카드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박하영 차장을 왜 그만둡니까? 누구요? 성남 주차 성남 하여튼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사실 김건희 그 배우자 문제로 끝난다. 근데 완전히 그게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 다음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그 깊이 있는 걸 쭉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며칠 지나면 또 바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하여튼 이 부분 가지고 세게 좀 붙을 것 같아서 오늘 이게 틀이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틀이 완전히 그 부분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러니까 양쪽 다 주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윤석열 죽일 카드 이야기잖아요. 카드의 내용이 안 나오니까 없으면 공허한 이야기고 사실 민주당은 보세요. 이제 김건희 카드가 사라지니까 쇄신 카드를 꺼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586 용태도 아무도 없고 뭐 삼선 연임도 뭐 별거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뭐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급작스럽게 김만배 카드를 물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살이 지금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요새 약간 초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하연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그게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냐 하면은 이 검찰 수사 중에 제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하여튼 50억 그쪽 수사가 너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편이면 정진상도 세게 그러니까 수사를 누구 하고. 편이냐를 떠나서 하여튼 그 부분 수사를 왜 이렇게 안 하는 건가요? 왜 검찰은 그렇게 그쪽 부분 곽상도 전 의원 뭐 이 어떤 박영수 전 특검 너무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객관적으로도 이게 이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혹시 연결될까 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장동 문제의 꼭지점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동규란 사람을 통해서 대장동 어쨌든 부동산 부정부패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건수 하나하나가 이재명 후보랑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검찰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튈까 봐 막아준다고 그렇게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그 부분은 저는 하연님하고 그 부분은 견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보호해주고 꼭 그걸 떠나서 이쪽 수사는 안 했다. 이 분명히 50억 수사는 안 했다. 안 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연님하고 좀 견해가 다르다. 이게 무슨 서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 논쟁 나오면 또 얘기하시죠. 그건 뭐 나오면.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이 어떤 이 지지율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끝나봐야 별거 없다?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뭐 저희도 봤지만 그때 후보 본인이 아주 치명적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어느 쪽이나 그렇죠. 그리고 또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방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변적인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여러 경우 대비를 할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양자 토론 논란이 오간 지 꽤 됐잖아요. 다 준비를 했거든요. 어느 쪽에 오세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랑 그래도 볼만할 것이다랑. 그래서 저는 뭐 가장 기대되는 게 첫째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실수를 안 하고 잘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관록의 심상정인데 얼마나 매섭게 공격을 하고 시청률을 올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즉흥적인 발언을 해서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 될 것인가. 이게 즉흥적으로 해서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크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양쪽 다 가능성이 있죠. 윤 후보는 대체로 준비한
그런 토론을 할 거예요. 즉흥적으로는 잘 안 하실 거고. 윤 후보의 경우엔 많은 분들이 기대 효과가 낮아가지고 손해볼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대 효과가 낮다는 거는 커트라인 통과 못하면 그것도 폭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라면서 분석하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 가능성. 그렇죠. 네. 아주 못하면 그거는 뭐 점수를 많이 잃겠죠. 근데 경선 토론 그때 16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 갈수록 잘했어요. 그때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때 이미.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새로 수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새로 수사하는 것들이 있고 윤 후보는 배우자 수사하는 게 있었는데 가족. 장모. 근데 그게 거의 지금 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윤 후보 뭐 검증 포인트는 별로 없고 이재명 후보 측은 많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오늘 특히 이재명 후보 측은 새 거가 재료가 나와가지고 좀 곤란하긴 할 것 같아요. 오늘은 토론이. 그렇죠. 지금 배우자 그 문제는 지금 여성 유권자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게 더 누적이 되면 꽤 많은 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1억 4천 현금으로 빼갔다. 그 배 5급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1억 4천이면 꽤 큰 규모인데, 근데 요즘 다 카드로 결제하지 현금 쓸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실관계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씨 리스크는 오늘은 별 그게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뭐 추가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나왔잖아요. 그게 다시 어떤 재점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시기 무슨 아마 이재명 후보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국민들은 당신 와이프는 이렇게 질문을 꺼낼 거기 때문에 그게 김건희 씨 녹취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아까 하연님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그걸 하기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게 어떤 공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방송을 한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했으면 두 번째도 하셨어야지. 아니 근데 그건 이미 저희 제가 판단을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녹취록이 다 까지는 바람에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아마 못했을 겁니다. 뭐냐면 다 이미 공개가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만 딱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랬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했을 텐데 딴 데서 다 공개가 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인식 중에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내가 정권 잡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하연님은? 그런 부분은 후보가 후보 본인이 잘 견제를 하고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도 그래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은 좀 정치권 상식으로 볼 때는 좀 바깥에 범위 바깥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보셨습니까? 직접 좀 이렇게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십거리지. 그것 때문에 뭐 들어가면 국정농단을 하고 이건 상당히 과도한 그런 비판이었죠. 거기도 약간 저랑 게 근데 저는 약간 위험한 사고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정권 잡는 주체가 남편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정권 잡으면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깔깔 그만 안 둘 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정권 이런 인식이 약간 좀 위험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인식이란 게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공사를 구분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 그렇죠. 요즘 굉장히 투명해졌거든요. 쉽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힘 내에서는 이번 선거에 추가 기울었다고 보시는 분이 많죠. 분위기는 솔직히 내부에서 국민들 분위기는 왜냐하면 지지율이 많이 이제 젊은 층들이 왔기 때문에 좀 공고해진 면은 있지만 그래도 뭐 방심하면 안 되겠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약간 이 판은 분위기 자체가. 근데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요. 한 달 전에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 이런 룰에 대해서는 그건 항상 옛날 이야기고. 옛날 얘기인가요? 옛날 얘기죠.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잖아요. 그때 다 이겼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갈등이 있을 때
이준석 살리기, 이준석 뭐 구해야 된다. 얼마나 이준석 대표 응원을 했습니까? 네. 근데 그때 살려주신 게 지금 오히려 본인들한테 빚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여론조사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오늘 내일에서 저희도 한 주말에서 다음 주인가 일요일인가 발표하거든요. 그때 일제히들 많이 할 텐데 그때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어떻게 이 설날 민심도 반영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선 후보 등록하고 예. 전국에 유세차 돌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 되면은 별 변화가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2월 중순까지 굉장히 중요한 때 같습니다. 시기다. 예. 그때가 토론이 몇 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아마 정말 승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 안 받은 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세라면 양당 다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결국은 저도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아무튼 뭐 지켜봐야죠. 윤석열 후보는 그럼 이재명 후보랑 양자 토론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다른 후보랑 다 양자 토론을 계속 할 생각도 있는 건가요? 아니 양자 토론은 사실 방송만 안 하면 공중파 방송 안 하고 유튜브 틀고 이러면 문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재명 후보랑 하는데 만약에 공중파에서 주도를 한다 그러면 뭐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뭐 이렇게도 하실 생각이 만약 법이 그건 안 하나요? 그건 제가 캠프 쪽에 안 물어봤어요. 하면 별로 이득을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건. 글쎄요, 그건 안철수 후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심상정 하면 또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만약 법이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랑은 공중파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하고 인터넷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수시로 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한번 해봐야겠죠. 한 번도 시작도 안 한 번도 시작을 안 해봐가지고. 예. 아니 왜냐면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저희 협상팀에 제가 물어보니까 저쪽은 아예 자료를 준비 안 해왔다. 회의 자료를. 예.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냥 딱 깨려고 마음 먹고 왔다는 거죠. 그쪽에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쪽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또 내일쯤 한번. 그쪽은 하여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는 그쪽에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는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장인 것 같아요. 처음엔 소극적이지만 그 중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메모 부분은. 근데 하여튼 언론의 생각에 뭐든. 좀 보고 싶다는 건 분명한 어떤 욕망이 있어요. 저희로서는 양자 토론회가 좀 정말 깊이 있게 한 2시간 하면은 그럼 국민들도 분명히 좀 견적을 낼 수 있고. 근데 지금 말만 무성하지 한 번도 어떤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걸 못 보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전해라 뭐 이런 식 같으니까 이게 정확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왜 양자 토론이라고 해서 자료 때문에 거부하나. 사실 사소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자료만 보면서 읽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하연님 말씀을 그대로 내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랬냐고. 내일 그 국민의힘 나오면. 자, 시간은 뭐 한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지지해달라는 말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믿을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까 뭐 빠르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말이 너무 자주 바뀌면 오히려 국민들이 저 양반이 사기성 기질이 있구나. 사실 머리 좋고 말이 자꾸 바뀌면 사기꾼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 사실 이 리더하고 싸움꾼은 다르거든요. 파이트랑 리더는 다르거든요. 물론 리더도 싸움할 땐 잘해야겠지만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국민한테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게 제일 큰 덕목인데 그런 안정감, 신뢰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낫구나. 이런 판단들이 지금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오늘 장시간 본방과 인터넷까지 장시간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